안녕하세요. 암호화폐 전문 방송 오늘의 코인 시간입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암호화폐 시세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우선 이 시각 국내 주요 암호화폐 가격 시황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2월 14일 오전 9시 기준입니다. 전반적으로 어제보다 소폭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이더리움 클래식이 14.49%로 큰 증가폭을 나타내고 있네요. 다음 글로벌 거래량 순위 보시죠. 비트코인이 6조 2,104억 원으로 여전히 1위를 지키는 가운데 이더리움 클래식이 1조 2,075억 원으로 순위권으로 올라섰습니다. 다음은 글로벌 암호화폐 시황을 분석해 주실 송범선 애널리스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송범선입니다. 연우 씨는 이 블록체인 관련 특허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힌트 주세요. 네, 바로 우리나라랑 가까운 나라입니다. 일본 아니면 중국이네요? 네, 그 중에 하나입니다. 중국입니다. 자, 그런데 블록체인 분야에서 중국이 바로 이미 미국을 앞질렀어요. 자, 그래서 특허 보유량이 세계 1위를 차지했습니다. 중국의 이 지적재산권 산업 전문 매체인 IPR 데일리와 특허 이 데이터 연구센터 인코펫이 최근에 발표를 했는데요. 바로 2017 글로벌 블록체인 기업 특허 순위를 보시면은 상위 100개 기업 중 100위 기업 중 49%가 중국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절반가량이 중국이 독점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33%가 미국 기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과 미국이 거의 양분화하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에 있어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위 같은 경우는 중국의 대표 기업이죠. 바로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바바입니다. 자, 그리고 알리바바는 지난 3월에도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이 식품 추적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식품 불량식품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이 중국에서 식품 안전에 대한 의식이 높아졌어요. 그러면서 알리바바가 나서서 식품 추적 이 프로젝트를 좀 추진하는 그런 적이 있습니다. 이 상위 20% 차트만 봐도 이 중국 기업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데요? 그렇죠. 지금 20개 기업으로 좀 보시면은 정말 20개 기업 중 14개가 무려 중국 기업입니다. 자, 그리고 또 눈여겨볼 부분이 여기 3위입니다. 3위에 보시면은 중국 인민은행 디지털 화폐 연구소가 있어요. 이것이 이제 33건의 특허를 출원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8위에도 22건으로 인민은행 조폐과학기술연구소가 랭킹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인민은행 계열로 따져보면은 인민은행이 알리바바보다 특허를 더 많이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특허 1위인 셈이겠죠? 네. 자, 그리고 이것을 두고 이제 중국 인민대 핀테크 연구센터의 양동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빠르면 올해 하반기 인민은행이 법정 암호화폐를 내놓을 수 있다라고 관측을 내놨습니다. 국내에도 이렇게 지금 보시면 대부분 중국 기업이죠. 이런 것처럼 블록체인을 국내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긍정적인 소식이 좀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가격적인 부분 차트 보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동안 일어났던 상황들 정리해 보도록 하죠. 이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암호화폐가 약세였는데요. 이것을 두고 외신에서는 바로 한국이 문제였다. 한국에서 바로 있는 설날, 이제 바로 내일부터 설날 명절입니다. 그래서 설날이 되면은 이제 약간 거래가 위축되지 않겠나라는 심리가 작용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연우 씨는 설날에 고향 가세요? 고향 가죠, 당연히. 그렇죠. 네. 암호화폐 거래 되는 거 아시나요? 설날 때도. 방금 말씀하시는 거 듣고 알았어요. 네, 그렇죠. 다들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암호화폐 거래가 됩니다. 실제로 전체적인 암호화폐는 외국과 전 세계에 다 되기 때문에 설날은 동양권의 문화죠. 일본도 있고 중국도 있지만 어쨌든 이 동양권의 문화고 외국 같은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암호화폐는 그대로 거래가 진행이 되고요. 자, 그리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로 해석을 해보자면은 이제 설날에 가면 친척도 만나고 가족들도 오랜만에 만나고 하는데 여기에 계속 지켜보면서 신경 쓸 수가 없다라는 심리. 그래서 차라리 기분 편하게 다 팔고 나중에 설날 끝나고 나서 다시 사도 상관없다, 이런 심리가 어느 정도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외신에서는 이것을 두고 이제 2월 말이라던가 아니면은 3월 초에 이제 다시 한번 매수 세력이 들어오면서 다시 한번 좀 상승으로 물꼬를 틀 수 있다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외국에서는 좀 긍정적인 소식이 들려오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블록체인 기술 관련 기술을 열심히 연구를 개발을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 인증 시스템을 개발해서 신원 확인을 한다라는 소식으로 아까 전에 보셨다시피 뭐 중국에 이어서 미국이 33%로 상당히 블록체인 기술 많이 개발하고 있죠. 여기에 이 마이크로소프트는 전 세계 이 주식 시장 시가총액 2위입니다. 애플에 이어서.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영향력 있는 회사가 바로 암호화폐에 긍정적으로 블록체인에 뛰어들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겠고요. 그리고 JP모건도 뭐 예전에는 사기다 뭐 이런 발언들 계속하다가 요즘은 상당히 좀 긍정적인 발언들 계속 이어나가고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암호화폐가 좀 떨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이더리움 클래식은 보시면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여기는 이제 비트코인에서 좀 수급이 빠져나가면서 매기가 이쪽으로 몰렸다. 그래서 거래량이 많이 들어왔죠. 이 부분에 한번 크게 치고 올라가면서 많은 매기가 몰렸다 이렇게 해석이 되지고요. 이 밖에도 비트코인 골드가 좀 상승률이 컸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종목들 비트코인 골드라던가 이더리움 클래식의 이 추세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암호화폐 종합 분석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의 코인 날씨입니다. 오늘은 맑은 소식 2개와 흐린 소식 1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흐린 소식부터 보시죠. 암호화폐를 채굴하면서 일반 전기보다 저렴한 산업용 전기를 사용한 업체 38곳이 적발됐습니다. 이 업체들이 사용한 전력량은 1117만 9천 킬로와트인데요. 한전은 이들에게 전기 공급 약관 위반 혐의를 적용해 5억 992만 7천 원의 위약금을 추징했습니다. 채굴장은 경기도가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경남 7건, 대구 7건 등인데요. 분기별로 한전에 꼼꼼한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맑은 소식 보겠습니다. 정부의 암호화폐 규제가 거래소 인가제 도입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폐쇄보다는 안전하게 관리를 하자는 방향으로 분위기가 바뀌었는데요. 정부는 인가가 까다로운 미국의 뉴욕주 모델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뉴욕은 금융서비스국으로부터 허가증을 받은 거래소만 운영되고 이 분기마다 재무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등 세부 규제가 15개나 될 정도로 진입장벽이 높습니다. 암호화폐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면서도 시장을 질서 있게 감독하려는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최종 결정은 6월 지방선거 이후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 보시죠. 암호화폐 관련 직무를 수행했거나 수행하는 공직자는 암호화폐 보유 시설을 사실을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받은 기관장은 직무 배제 등의 조치를 또 취해야 하는데요. 지난 8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암호화폐 기관별 행동강령 표준안을 전체 부처와 공공기관에 발송했습니다. 이번 행동강령 표준안에 따라 금지하는 거래 유형은 암호화폐와 관련된 재산상의 거래나 투자 행위, 그리고 타인에게 암호화폐 관련 정보를 제공해서 재산상 거래나 투자를 돕는 행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내일부터 나흘간의 설 연휴가 시작되죠. 저는 이 연휴 때마다 어머니와 함께 장을 보러 가는데요. 하루빨리 코인 기술과 사물인터넷 기술이 발달해서 명절 때마다 필요한 물건을 암호화폐로 결제하고 또 집으로 배달받으면 참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2018년에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귀성길 운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코인 최연우였습니다.